거창한 편입니다. 음식과 기후 변화. 기후 변화란 건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일 뿐만 아니고 지금 이미 미국에 사는 여러분이나 저나 일기예보에 이때까지 보면은 토르네이도니 여러 가지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한국서 어버이날이라고 제 이제 조카랑 전화가 왔는데 한국도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서 피해가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 음식이 어떻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까? 제가 관심을 두고 이때까지 좀 모아둔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정리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할까 합니다. 어, 연구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서로 같이 연합해서 새로운 분야가 자꾸 열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는 저한테도 굉장히 호기심 내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후 변화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선 어,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소입니다. 비프. 특히 오른쪽 화면에 제가 잠시 요약을 해놨는데 이 소나 양이나 또 돼지나 닭 이런 가축들이 내뿜는 온실 가스 양이 세계 온실가스의 약 15%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양은 전 세계의 자동차나 트럭이나 비행기 선박에 배출된 양과 거의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내뿜는 온실가스 양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가장 많은 양이 이제 소입니다. 역시 덩치가 큰 탓도 있고 많은 소들을 키우죠. 전 세계적으로. 또 양도 역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소에 비교할 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도 엄청난 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미국 경우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잘 키우는 듯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단위 키로당 배출량은 미국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비해서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지금 이런 목축업, 가축들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그 산을 불태우든지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제 목장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아마존 유역에 불을 질러서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 목장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레인 포레스트 경우는 특히 이제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게 되는데 숲이 개간되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결국 온실가스로 역할을 하게 돼서 산림 손실은 결국 지구 온난화의 약 10% 정도 원인 제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 이걸 멈추지 않으면은 기후 위기를 중단시키기 어렵다 할 정도로 큰 문제인 듯 합니다. 특히 여기서 전 세계
필요한 산소를 대량 배출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역시 삼림 벌채 때문에 우리 인류에 큰 피해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쭉 아이템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대해서는 제가 연이어서 슬라이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그 육류, 육류가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소나 닭이나 돼지 등은 사실 풀이나 사람이 먹지 않는 농작물 찌꺼기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주는 영양적인 단백질, 철분이나 이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영양소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은 굉장히 음식으로서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같은 양의 식물성 단백질에 비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는 더 많은 땅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물이 필요한 게 문제입니다. 결국 물 에너지를 쓰고 토지도 과하게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기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이제 그러면은 그레스페드 풀만 먹이는 소사육 가축 중에도 소가 가장 많은 가스를 내뿜으니까 그 유기농이나 이런 건 어떨까? 여기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유기농이나 풀만 먹여도 일반 쇠고기 생산보다 크게 차이가 없다. 현재는 그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닭에 대해서는 어떤가? 여기 대해서도 어, 닭은 다른 가축에 비해서는 영양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닭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 닭을 키우는 산업적인 양계업, 특히 케이지에 잔뜩 닭들을 청청으로 쌓아서 키우는 거 보면은 동물 복지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후만을 초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닭고기는 일반 쇠고기보다는 그 배출량이 훨씬 적고 돼지고기보다도 조금 낮다고 그럽니다. 적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은 그러면 육식을 중단해야 되는가? 여기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그 이유로서는 육식의 장점도 있지만 이 가축들이 이 여러 가지 토양에 뭐 분비하는 가축 분뇨라든지 또 여러 가지 풀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면은 장점이 있기도 하다고 그럽니다. 어, 특히 보통 이제 소들은 반드시 인간 경작지가 아닌 땅이더라도 산비탈, 다른 농토로 못 쓰는 지역도 가축들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는 이런 가축을 잘 이용하는 것,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더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축 이런 걸 그만두자.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은 허락된다 그러더라도 반드시 그게 답은 아니다. 그게 현재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대체육의 가능성들을 뉴스 미디어에 보셨을 겁니다. 대체육은 주로 이제 채소류, 특히 콩단백질을 많이 이용하고 전분을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버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 저 코스코 같은 데 가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킹에 가면은 그 임파시블 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저 베지테리언 와플이 있습니다. 이거 주문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 체인 그런 에서 팔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어느 면에는 어 맛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저도 사 먹어보지 못했는데 일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 소고기 햄버거나 맛이 거의 같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운 눈길을 끄는 거는 동물 세포 배양입니다. 동물 세포를 그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면 목장이 필요 없이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키우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포 배양 기술은 제가 그 박사과정 할 때 이미 그때 조직 배양 그러면서 그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동물 세포 배양은 별로 하지 않고 그때 이제 식물 세포 배양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있던 실험실에서도 특히 이제 밸류가 높은 거 약용 그 식물들, 그중에 인삼도 시도했습니다. 인삼을 조직 배양하면은 인삼 키우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뭐 4년, 5년 걸리니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키워서 분석을 해보니까 자연 내추럴한 인삼하고 성분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그만두고 말았는데 그걸 또 계속했더라면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물의 세포 조직 배양을 지금 여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제 그 클라이밋 풋프린트, 기후 발자국, 그러니까 기후에 여러 가지 악 영향을 미치는 발자취들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식단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인가? 뭐 그 대표적인 게 레드밋입니다. 붉은 고기, 적육입니다. 그리고 유제품. 유제품은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 크게 많이 먹지 않지만은 서구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모든 빵 제품에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게 다 들어가죠. 많이 먹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연간 한 그 220파운드 가까이.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틴, 뭐 브라질 1인당 소비량입니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칠레, 카나다. 상당히 그 대부분 서구 국가들입니다. 어, 근데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지금 한국도 요새 최근에 2020년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육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연간 약 54kg, 파운드로 19파운드 정도 먹는다 그래요. 이건 뭐 쌀 소비량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럽니다. 뭐 58 정도고 54잖아요. 그리고 실제 119파운드는 그 미국 경우는 그 1인당 매일 성인입니다. 미국 성인들이 하루에 10온스를 먹습니다. 10온스 여러분들 그 언뜻 생각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정부 권장량은 한 3에서 4온스를 먹으라 권합니다. 3 내지 4온스. 한 3.7온스 정도입니다. 남녀 평균인데 남자들은 뭐 한 4온스 정도겠죠. 그래서 보통 그 서빙 사이즈를 한 3온스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이걸 계산을 하면은
한 75파운드, 80파운드 채 안 돼요. 한국에 먹는 119파운드도 미국 정부 기준량을 넘어가는 양입니다. 상당히 한국도 고기 많이 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US 미 정부에서 권장하는 헬시 다이어트 패턴입니다. 이 육류는 주에 26온스 먹어라. 네, 대충. 그리고 이제 시푸드는 8온스. 그리고 이제 그 넛이나 또 종실류, 콩제품 5온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실제 이 미트 종류는 한 50온스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26에 비하면 2배보다 훨씬 넘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건강에 좋다는 그 생선에 대해서는 어떤가? 실제 자연산 해산물은 지금 엄청 잡았습니다. 엄청 잡아서 특히 이제 너무 잡으니까 자연산은 소비를 늘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생선이 좋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잡기도 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산물을 이제 더 섭취하게 되면은 양식장에서 나오는 걸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큰 숙제입니다. 그중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양식업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몇 개국이 에콰도르, 남미입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미죠. 태국, 중국. 아시아권이 동남아시아 많고 중남미 양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제일 많이 하는 종류는 새우입니다. 새우.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판매가 일어나는 그 생선 경우는 시푸드 워치라고 미 정부에서 생선을 계속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선 전문 가게에 가면 어디 산이라고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양 그로서리에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내드린 퀴즈. 기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해산물로부터 낮은 순서 몇 개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힌트를 드린 게 이제 양식어, 또 대형어, 또 인기 높은 순서 이 세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 제일 넘버원은 양식새우입니다. 양식새우. 새우는 뭐 여러분 웬만한 뭐 식당에 새우 안 쓰는 식당 없죠. 뭐 근데 95% 이상이 전부 양식새우입니다. 예. 그러다가 덩치가 좀 큰 거는 더 하죠. 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양식 틸라피아입니다. 틸라피아는 사실 이게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생선 종류는 전부 비린내가 없는 생선들이에요. 백인 사회에서 주로 먹는 서구 사람들 대상입니다. 틸라피아 양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랄 뿐만 아니고 흰살고기고 튀기면은 아주 맛이 괜찮고 가격도 좋습니다. 넘버 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먹는 게 튜나입니다. 야생 튜나입니다. 야생 튜나도 사실 대형어니까 그게 상당히 여기 A, B, C, D 예, 여기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연어입니다. 양식 연어. 세 번째, 양식 연어 세 번째입니다. 양식 중에도 연어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양식 중에는 가장 그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그 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입산도 지금 남미에서 양식대가 들어온 게 있는데, 정부에서 정기 중금속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그 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양식 종류 중에는 양식 연어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물론 코스코 가면은 양식도 있고 와일드도 있습니다. 와일드가 좀 더 비싸지만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식 중에는 홍합이라든지 굴, 가리비, 조개, 갑각류 내지 이제 연체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양식하지만 가장 그 사이즈가 적습니다. 사이즈가 적고 그래서 비교적 그 우리 자연에 악영향을 덜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그 우리한테 그 피해를 덜 주는 게 야생, 마지막 야생 멸치나 정어리, 기타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 종류가 제일 그 끝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야생새우 F 1번입니다. F 두 번째가 B 틸라피아, 세 번째 튜나 빠뜨려서 야생 살몬 D입니다. 네 번째가 어, 야생 홍합, 굴, 가리비 및 조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야생 멸치, 정어리 및 기타 작은 물고기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은 특히 고등어 좋아하시죠? 고등어, 꽁치, 청어 이런 거는 제일 마지막 야생 작은 물고기에 속합니다. 그중에 특히 서구 사람들은 살딘, 정어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어리 사이즈가 보통 15cm에서 30cm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먹는 이런 고등어 사이즈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비린내가 좀 나는 생선들 제일 안전한 생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유와 치즈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유는 그 닭고기나 계란이나 돼지고기보다 그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특히 요거트나 카테지 치즈, 크림 치즈, 요 이제 소프트 치즈죠. 이런 건 우유와 거의 비슷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체다 치즈나 모짜렐라 같은 이 하드 치즈입니다. 꽉 눌러서 단단한 치즈는 이 치즈 한 파운드를 만들려 그러면 10파운드 정도 우유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드 치즈 경우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치즈 많이 대부분 우리 에이시안들, 한국 분들도 많이 먹지 않으니까 너무 그런 면에는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양을 먹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을 제일 많이 두고 있는 이제 유기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기농 농산물이 재배 농산물보다 정말 좋은가요? 거기 데이터 보면은 이 베가는 어, 뭐 철두철미한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베간 경우 제일 이제 환경적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베간을 철저히 지키려 그러면은
채소를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베지테리안은 이 철저하지 않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 경우나 이제 그 고기나 유제품을 약간 먹더라도 주로 채식 중심으로 하면 베지테리안이나 큰 차이 없는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 경우는 소고기나 양고기를 다른 닭고기나 이걸로만 바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에이시안들은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고기를 크게 많이 먹지 않으면서 채소를 많이 드시니까 한 이런 부류의 베지테리안에 가까운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채소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은 우리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채식이란 게 김치나 짭짤한 염장 채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는 프레시 어, 채소를 좀 더 많이 먹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은 음식이 미치는 상대 그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사망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거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 레드밋, 햄, 소세지, 뭐 여러 가지 그 런천 밋 이런 게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밋이 또 높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이래 보면은 어, 왼쪽 편, 이쪽 좌표입니다. 레드밋이 제일 높습니다. 50 좀 넘어가죠. 프로세스 레드밋이 약간 낮긴 해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제일 영향이 적은 거는 이 아래 코너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채소류나 과일, 통곡류, 뭐 감자, 견과류, 레굼, 콩 계통입니다. 이런 종류가 제일 낫습니다. 계란도 조금 높긴 하지만은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좀 낮은 편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계란을 뭐 하루에 하나 정도 평균 드시지 않나 싶어요.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나. 뭐, 왜냐하면 계란까지 금하면은 자칫하면은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단백질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그 마지막 그 정리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ecommendation frequency, 자주 먹으란 채소. 자주 먹으란 채소는 이제 그 십자화과 채소류,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은 과채류, 그리고 채소, 그리고 이제 라이코핀 과채류. 이건 이제 빨간색 도마도가 대표적이죠. 알리움이란 거. 이거는 이제 양파나 마늘입니다. 베리류. 이런 거 이제 제일 자주 먹으라는 겁니다. 자주 먹으면은 건강에도 제일 좋습니다. 환경에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베타캐로틴 베지터블, 당근이죠. 그리고 통곡류, 과일, 머시룸, 버섯, 이런 종류가 비교적 많이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역시 레드밋입니다. 레드밋 경우는 환경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안 좋은 건 프로세스 밋입니다. 환경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기름 중에는 포화지방입니다. 특히 육류에 많습니다. 이런 게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건 적게 먹으라.
예. 적게 먹는 거 가장 추천하는 거는 가공육, 버러, 정제공유, 포화지방, 이런 거, 적육, 이런 걸 가장 적게 먹으라. 이게 이제 특히 서구 사람들 제일 즐겨하는 음식 종류에 들어가죠. 예, 우리 한국말로 조금 번역해서 이걸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되는 게 십자화가 채소, 비타민 C, 채소류 쭉 그러고 제가요 칼라가 다르게 표시한 게 이제 유제품, 해산물, 어, 닭고기, 계란입니다. 특히 해산물은 고등어, 꽁치, 연어, 청어 이런 것들은 가장 그 환경에 영향이 적은 생선의 내추럴 생선입니다. 물론 연어는 양식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 요약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하고 진녹엽 채소 가장 많이 먹는 게 좋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채류 그리고 다른 채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채소류 중에는 토마토, 고추와 같은 라이코핀이 많은 과채류 먹으라.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토마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수박이라든지 벨페퍼 빨간색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몽도 좋습니다. 그 외에 파파야 이런 것도 다른 것들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 마늘도 적색 양파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 색깔 있는 거 먹으라. 그 외에 이제 버섯류, 무엇이든지 버섯류 좋습니다. 베리류. 좀 비싸지만은 이런 걸 드시고 식용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쓰시면은 이게 가장 권장되는 환경에도 좋고 우리 건강에도 좋은 음식 종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들수록 우리 근육 지키기 위해서는 콩이나 견과류, 통곡류, 우유, 생선, 닭고기, 계란 이런 종류들을 매일 어느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세 끼에 적당하게 나누어서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트밀에 우유 넣고 넣어서 좀 넣고 같이 먹으면 좋죠. 점심 때는 생선이나 잡숫고 또 번갈아 가면서 닭고기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